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교학원의 강사 김민정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2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께서 요거 하나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복원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약간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감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를 제작하는 어떤 공장이 있는데 여러분 변전설비 즉 변압기가 700kVA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 이제 부하가 달려 있겠죠. 근데 그 부하가 또 역시 700kVA예요. 조심하셔야죠. 단위가 킬로와트가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어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하의 역률이 몇 프로다? 65%다. 그럼 딱 봐도 역률이 낮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 지금 변전설비 용량이 700이고 부하 용량이 700kV 암페어니까 지금 부하가 가득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이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싶겠죠. 그래서 역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때 각각의 내용이 답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양가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역률이 65%인데요. 얘를 얼마까지 코사인 세타2를 90%까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기존 부하에 대한 콘덴서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콘덴서 용량 Q는 P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다들 여러분 다 아셨을 거리라 생각하지만 여기에 단위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킬로와트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부하의 용량을 700kVA로 줬습니다. 그래서 역률을 반드시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0.65 기존 부하의 역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이 311점 얼마가 나온다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이만큼의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역률이 그만큼 개선이 된다. 그럼 여러분 역률 개선 시 효과가 뭐죠? 그렇죠? 역률이 개선이 되면 기존 부하의 크기가 이만했었는데 기존 부하의 크기가 홀쭉해지는 거야. 많이 안 홀쭉해졌나요? 좀 오버해서 그리면 기존 부하의 크기가 이만했었는데 여러분 작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작아진 만큼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작아진 만큼 옆에다가 부하를 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스토리가 가볍게 이어지셔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하면은 여러분 양가로 2번이네요. 이 변압기에는 부하 몇 킬로와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지금 원래 초기에는 역률이 얼마였어요? 0.65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역률 얼마까지? 0.9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아주 쉽게 0.9일 때 한번 계산해보고 0.65일 때 계산을 해서 서로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175kW가 나오죠. 즉 이만큼의 부하를 더 뭐 할 수 있다? 증설할 수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2번 문제인데요. 사실 요 2번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그 자체가 다 V결선에 대한 이용률과 뭐 출력비 또는 결선의 명칭을 물어보는 건데 보기 상단에 있는 내용들이 좀 글밥이 좀 더 있었대요. 근데 결론은 뭐 이러한 유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면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다. 한 상이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 무슨 결선이 가능하죠? 네, VV 결선이 가능하죠.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선의 명칭은 바로 VV 결선이다. 요게 델타 결선했을 때의 장점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델타 결선의 장단점 그 다음에 또는 뭐 Y 델타 결선의 장단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률. 자, 이용률을 볼게요. 그럼 이제 변압기가 이제 한 대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죠? 한 대가 죽었어. 그럼 몇 대 남았어요? 2대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변압기가 이제 2P, 2대 용량이다. 요 P는 이제 한 대 용량에다가 곱하기 2를 한다 이거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다고 할게요. 단상 변압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다 단상 TR이에요. 단상 TR이고
얘가 1, 2, 3 세 대가 있었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가 100짜리였어. 100짜리가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얘가 무슨 결선했대요? 예, 델타 결선했대요. 그러면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운전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났대요. 그럼 한 대가 고장이 났으니까 한 대가 나가는 거죠. 그럼 몇 대 남았어요? 2대 남았죠. 이게 이용률 할 때 변압기 이제 2대의 출력이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예요? 200. 그러니까 요 P가 한 대 용량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한 대가 죽었어. 그럼 변압기 용량은 200이지 않습니까? 200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파워는 여러분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3 곱하기 P다. 요 P가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더 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변압기 단상 변압기 2대니까 200까지 써먹었어야 되는데 루트 3밖에 써먹지를 못하니까 이용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86.6%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점인 이유는 일단 급한 대로 사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재수가 옴팡직이 없으면 여러분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양가로 3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출력비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출력비라는 것은 고장 전의 출력과 고장 후의 출력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장 전이면 델타 결선 세대가 정상적으로 운전 중일 때잖아요. 그럼 100 곱하기 3은 300이죠. 그래서 여기 3P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장 후의 출력은 똑같이 루트 3P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57.74가 정답이 가볍게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 1차 때부터 계속해서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는 좀 쉬운 부분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조명 설비에 관한 용어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각각의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온 용어가 휘도예요. 휘도는 우리가 이 휘도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때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 용어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휘도를 우리가 영어로 brightness라고 하죠. 그래서 약호 뭐라고 씁니까? B라고 하죠. 그리고 단위는 이럴 때는 단위가 휘도가 이제 2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니트나 스틸브 둘 중에 하나 여러분께서 쓰셨다면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광도. 여러분 광도를 우리가 기호 뭐라고 하죠? I라고 하죠. 그리고 단위는 칸델라. 그리고 이 의미는 뭐죠? 빛의 세기. 이거는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얘는 뭐다? 빛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 그다음에 조도 볼게요. 조도란 것은 이제 피조면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자, 면적당 입사되는 광속의 비율을 나타내죠. 그래서 기호는 뭐로 씁니까? 네, 2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도하면요, 세 가지가 탁 하고 나와야 돼요.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그 다음에 수직면조도.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는 이제 럭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남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광속 발산도예요. 광속 발산도. 기호로 뭐다? 발산된다. 레디언. 그래서 R. 약호 따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레드럭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막 이렇게 정답만 부르고 가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면 개념상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요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가 좀 단위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느낌이 좀 안 오세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오실 수 있게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황당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어떤 면이 있다 할게요. 어떤 면, 빛을 받는 면, 요걸 우리가 피조면이라 할게요. 그럼 피조면, 빛을 받는 면에 어떤 면적이 있겠죠.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어떤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적당 들어오는 이제 광속, 입사되는 요 광속, 빛이 들어온다 할게요. 빛이 들어온다 할게요. 그래서 광속이 빛이 들어와. 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피조면당, 면적당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광량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밝아지겠죠. 그래서 입사되는 그 광속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광속 발산도는, 자, 이거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걸로 할게요. 광속 발산도는 이렇게 빛이 나가는 F 아웃. F 아웃. 다르죠, 여러분? 요거 이제 광속 발산도라고 하는 거고,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이 이번에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다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시길 바래요. 여러분 조명뿐만 아니라 뭐 수변전이 됐던 단답이 됐던 어떤 파트가 됐던 간에요. 기본적인 이론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답만 딸딸딸딸 외워서는 시험에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물론 시험이 엄청 쉽게 나오면은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리고 똑같은 기출문제를 외운다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외우는 것은 너무 어렵죠. 공부하기가.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도 조금 이제 좀 쉬웠던 문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을 쓰고요. 100kW로 8시간을 쓴대요. 그리고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쓴대요. 잠시만요. 하루가 여러분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서 5시간, 그 다음에 8시간 했어요. 그럼 13시간이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몇 시간이야? 총 24시간에서 빼기 5시간, 빼기 8시간. 즉 13시간 빼면 남는 건 뭐예요? 11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이 11시간 동안 75kW로 운전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에 따른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이 건물에 궁극적으로 묻는 게 뭐냐? 1부하율을 물어봤어. 1부하율.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부하율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부하율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이 뭡니까? 최대 전력에 대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사용 전력량이에요. 근데 데일리 1부하율이니까 하루가 몇 시간? 24시간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사용한 전력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력 곱하기 시간, 전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은 분자가 이렇게 채워지고 얘를 얼마로 나눠야 돼?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거 깨딱하다는 이제 실수하시는데 어디서 실수하냐? 분명히 이거 전력공학 때부터 배운 게 뭐예요? 분모의 최대 전력이죠. 그러면은 하루 동안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전력 중 가장 높은 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값이 얼마예요? 240이죠. 그래서 240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다가 변전 설비 용량 450을 넣으면 짝 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함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기가 탄탄했다면 좀 맞힐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의 짱돌 문제에 가깝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단답 마스터북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이제 채우셨을 텐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기 종류를 몇 가지? 4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6가지를 적어놨어요. 6가지를 적어놨는데 뭐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골라서 4가지 어떤 거라도 쓰셨다면 정답이 또 될 수가 있겠죠. 한번 가볍게 리딩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피레기, 맨 끝에 있는 피레기를 그냥 생략하고요. 자, 저항형이 있죠. 그 다음에 밸브형이 있죠. 그리고 2개 섞인 밸브 저항형 피레기가 있죠. 그래서 저항형, 밸브형, 저항 밸브형,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뭐 있어요? 갭리스형 피레기. 또 갭이 없는 갭 타입, 갭이 없고 갭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4가지 정도는 쓰셨어야 정답이 되겠네요. 좀 짱돌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는 우리가 1차 때 전력공학 시간에 배웠던 스트레식 또는 우리 우선순위 계산 문제 베이스선에 있었던 스트레식을 이용해서 송전 전압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보통은 이제 2차 실기에서는 송전 용량을 물어보죠. 바꿔서 막 이항해가지고 피곤하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송전 전압을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릿이 5.5 곱하기 루트 0.6L에 플러스 100분의 P 요 공식을 쓰시는 건데 요 공식 쓸 때 조심하자고 그랬었죠. 어떤 부분을 조심했어요? 요 P가 킬로와트입니다. 단위가.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니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맞겠죠? 우리 선생님 말씀이 아무튼 킬로와트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줬다고 했을 때 여기 많이 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1.25. 아마 이러한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가볍게 푸는 문제였고 사실 이제 공식이 좀 기억이 안 나면 좀 풀기가 어려운 문제였겠죠.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시퀀스 회로에서 접점 A가 닫혀서 폐회로가 될 때 표시 등 파일럿 램프의 동작 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단 X는 보조 딜레이, 그리고 타이머 1, 2는 타이머 ON 딜레이이며 한시 동작, 한시 복귀네요. 자, 설정 시간은 1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 보실 때 동작 설명 문제가 나왔다. 그때 키워드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키긴 했지나 끄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봤더니 타이머가 2대 이상 달려있네요. 한마디로 2대가 달려있네요. 그러면은 뭐다? 그렇죠. 반복 동작 설명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일단은 반복 동작인데요. 길게 쓰는 방식 그리고 짧게 쓰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가 다쳤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A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지금 A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류가 들어오면서 바로 타이머 1을 여자시킬 겁니다. 지금 타이머 1, 우리 일정 시간, 지금 설정 시간을 1초라고 뒀으니까 1초 후에 한시 동작 순시 복귀 T1의 A 접점이 붙었을 테고요. 자, 얘를 통해서 전원이 들어가서 X가 여자되고 이때 자기 유지를 시작하고 그리고 반면에 얘는 떨어지면서 타이머 1을 소자시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X가 여자되자마자 다시 이쪽도 어때요? 그렇죠. 지금 바로 X가 A 접점이 붙으면서 타이머 2가 여자되고 그리고 뭐가? 그쵸. 파일럿 램프가 점등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A가 닫히면은 타이머 1이 여자되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T1 A 접점에 의해 X가 여자되며 이때 파일럿 램프가 점등하고 타이머 2가 여자된다. 자, 다만 뭐가? X가 여자됐을 때 타이머 1은 소자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로 타이머 2도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2 다시 B 접점에 의해서 X가 소자되고 이때 다시 어떻게? 그렇죠. 파일럿 램프는 소등되겠죠. 자, 파일럿 램프가 소등되고 X가 소자됐을 때 다시 이 X의 B 접점이 붙으면서 타이머 1이 여자되고 다시 타이머 1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의 결과적으로 짧게 간단한 답안 같은 경우는 A가 닫히면 바로 파일럿 램프가 (1초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한다. 그렇죠? 지금 타이머들이 추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답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험 문제를 좀 접하실 때는요. 물론 간단한 답안도 좋지만 출제자분이나 채점자분이 어떻게 그거를 바라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바로 A가 닫히면 적어도 뭐가 여자되고 소자되는 거는 좀 말을 해줘야겠죠. 타이머 1이 여자되어 1초 한시 동작 순시 복귀 T1 A 접점에 의해 X가 여자된다. 요 정도로 좀 써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X에 의해 타이머 2와 파일럿 램프가 점등한다. 그리고 1초 후 X가 소자되면서 다시 파일럿 램프가 소등되고 타이머 1이 이때 다시 여자되면서 위의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우리 뭐가 여자되고 그리고 뭐가 소자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만 간단히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T1 A 접점 이런 말을 했죠. 그러한 특수한 어떠한 접점, 바로 얘는 약간 타이머 접점은 특수한 접점들이죠. 이러한 접점들의 명칭까지 써주신다면요. 완벽한 답안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